네, 반갑습니다. 2월 22일, 네,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후판, 네,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철강주들에게는 괜찮은 소식으로 전해졌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뭐 어떤 문제냐? 조선주에게는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매도 의견 나오고 또 그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담감, 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뭐 이런 얘기들, 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차익 매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또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안고 들어가야 된다. 자, 조선주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정말 조선주가 급락할 것인지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후판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두께가 6mm 이상인 두꺼운 철 강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내구성, 뭐 강도, 이런 요구가 필요한 그런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 건설, 뭐 기계,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국산 후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격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국내 철강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다. 최대 38%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잠정적인 단계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퍼센트에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관세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28% 정도, 그 다음에 최대 38% 정도, 이제 그 사이에서 매기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철강주들은 일단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산업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진단해드릴 조선주 같은 경우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후판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가 상승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실적이 감소할 수 있는, 즉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형 조선사, 그 다음에 후판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 이런 기업들은 또 어느 정도의 후판 비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향력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현대중공업부터 볼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최근에 이제 조선주 양상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 기관의 차익 매도, 자, 조선주 쪽에 대해서 일단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피해갈 수는 없긴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지라인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 살짝 다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다시 나는 지지선에 매달려 있다고, 지지선은 유지하고 있다고, 30만원은 깨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의지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들이 많아요. 조선주들이 끝났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주가 끝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LNG선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또 다시 국방, 미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경기 부양에 따른 물동량 증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의 어떤 이런 성장은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점에서 악재가 계속 나와. 증권사에서 뭐 냅다 팔으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역협회겠지만 철강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놓은 조치가 결국에는 조선주의 발등을 찍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과연 이 지지선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 이 대기업들은요, 이 대형 조선주도 있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은 후판 사용 비율이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정도라도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후판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는 현재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식으로 누구에게는 호재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악재가 된 재료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 일단 지지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30만원 정도 지지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올라온다면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21선과의 지금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려면 주가가 위로 올라서서 한 33만원까지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31만원까지 올라갔다, 뭐 한 2-3% 올라갔다, 이 정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아래쪽 60일 이평선의 지지선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0만원에 형성된 지지선 말고 여기 아래쪽 28만원에 형성된 지지선을 확인을 하게 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 포인트로 31만원, 2만원까지 가다가도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이냐? 아니겠죠. 주가가 더 만약에 더 빠진다. 현재 시점도 고점에서 떨어진 상황이 이만큼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받아줄 자리는 어디냐? 바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24만원, 23만원. 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못 견디죠. 실질적으로 뭐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위쪽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지고 만약 23만원, 24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요 한 30% 날아가는 거거든요. 30% 날아가면은 과연 멘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그 악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피곤한 상황에서 조금 더 피로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올라가는 거 말고요. 한 10% 정도 한 방에 땡겨줘서 데드크로스를 방어해 줘야 되겠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더라도 31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30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적어도 뭐 25만원 아래쪽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세요. 자, 여기 지지라인대가 28만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61선 이탈하는 상황이 아니면 일단 홀딩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61선 이탈하게 되면 28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정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 돈 그냥 놔뒀다가, 물론 다 쓰시겠죠? 네, 하지만 놔뒀다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때 그 돈 그대로 더 사시면 지금 내가 100주 갖고 있었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20주를 산다든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28만원 지지선 이탈되면 매도, 요 정도 보시고 반등 포인트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매수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지금 라인 때는 35만원 전고점 근처까지 해가지고요, 저항대를 조금 두껍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 그러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차익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흡수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넘어가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조금 더 문제가 안 좋죠. 네, 지금 고점이 25만원 정도인데 아래로 떨어졌어. 이것도 지금 후판 사용 비율은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들, 이거는 반등도 없었네요. 그죠? 네, 목요일날 9%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1.6% 더 빠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가까이 있었죠. 30만원에. 근데 이거는 지지선이 멀리 있어. 지지선 이제 보시면 아시죠?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 이건 20만원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선까지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선이 21만 4천원에서 20만원까지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네요. 한 5% 정도만 견디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시제를 한 5%만 더 빠지면은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2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 5일선, 21선, 61선 데드크로스가 발견됩니다. 자, 6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조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지금 지지 라인 때는 제법 두꺼운 편이라서 20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라인 때 지지는 굉장히 단단할 거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업황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된다, 또는 최근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증거사 리포트를 계속 때린다, 또는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이 반대 매매나 또는 손절 매도로 대응한다, 그러면 부담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지선까지 보시면 안 돼요. 지지선까지 보시면 주가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반등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21만 원 정도, 네, 그죠? 21만 원 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 때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하로 떨어진다,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역배열 전환되면은요, 대응 포인트가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정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는 다르게 지지선을 좀 높게 잡아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21만원이 지지선,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고 내려간다, 5% 빠진다 그러면은 뭐 당장 매도하기보다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 같으면 그냥 매도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6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건 위험하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매수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네, 손절도 약간 고려하셔야 되는데 난 손절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조정이 나오는 거 보고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전에 여기 24년도 초에 네, 매수 포인트를 잡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만원대 진입할 때 매도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좀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건데 요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아직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넉넉하게 여유 잡고 이 지지선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네, 마음을 좀 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삼성중공업 볼게요. 자, 삼성중공업도 후판의 사용 비율은 20에서 25%, 많지 않습니다. 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성 재료가 되어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될 수 있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단단해요. 기업이 예전부터 지금 상승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는 게 이게 21선, 61선 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추세고, 지금 예전보다도 더 괜찮은 게 상승 추세를 크게 보였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대신에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추세선 상단부에 이미 일찌감치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부에서는 조정을 좀 받는 게 거의 일반적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 나가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에 대한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본다고 한다면 지지 포인트를 네, 여기 12,000원 구간까지 봐야 되겠죠. 12,000원 구간은 직전에 형성된 고점 라인 때 여기가 지지선의 강력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2,000원까지 빠졌을 때 주가 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죠. 문제는 뭐냐? 15,000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마이너스 한 20% 30% 까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세게 치고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매수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최근에 형성된 저점 지지라인 때 13,000원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매도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추세가 이대로 연결될 것 같다 싶으면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는 확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000원대 초반에서 내가 이제 지지선 때 매수를 해주는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000원대 초반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지선 건드리고 양봉 따라 붙어주면 한 두어 개 정도. 하나 갖고 안 되겠죠? 지지선까지 들어왔다가 양봉 2개 따라 붙어주면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지금 거래량 분석하면 거래가 터지는 날 양봉이 크게 발생했고요. 음봉 떨어지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린 사람들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지지 라인을 있었던 12,500원이나 12,000원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투매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도망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투매는 일단 반대 매매를 끄집어내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쫙 빼버리니까 거기에 괜히 피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도망치는 게 좋아요. 그 자리가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조정이라면 좀 버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버티는 게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12,000원, 12,500원 라인 때까지 지지선 때까지 들어왔다가 반등 나갈 때 양봉 2개째에서 따라붙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이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견뎌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도 후판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군함 미국 쪽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하나오션이 저는 조선주의 대장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은 21선을 안정적으로 끌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 그 법안 발의 얘기 나면서 주가 급등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들어왔죠. 자, 21선이 기준선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대에서 지금 약간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항대, 지지라인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한 4천에서 6만 5천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주가가 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 정도 변동성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요. 문제가 누구냐? 역시 8만원에 매수하신 분들. 8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6만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마이너스 20% 가까이 돼버리면 이제 멘탈이 약간 바사삭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라인, 21선 라인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해버리게 된다라면은 뭐 포지션 유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1선을 깨고 내려가서 6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는 6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지지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추세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래쪽 다음번 지지라인 때까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는요 따로 이제 매도가 크게 나오는 모습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매도 양상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올라가던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었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64,000원 요 구간대의 지지선, 요 구간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이탈이 되면 일단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조정이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고점에서 사셨든 저점에서 사셨든 아니면 지금 가격에 사셨든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미포, 이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었죠. 이거는 추세가 일찌감치 빠지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지라인 때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대 한 11만원 정도 지지선이 유지가 돼서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지금 중견 중형 조선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후판 의존도가 30% 이상 5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뭐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한다라는 것은 딱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후판의 그 사용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장사 잘 안 되고 대기업한테 뺏기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은 제법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뭐 두꺼운 자리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지지선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 여기에 형성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60일선, 21선까지 다 데드크로스 나와서 역별 나와버렸죠. 역별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반등 나오다가 다시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면 뭐가 완성되냐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세가 하향 추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향 추세로 진행된다면 지금 10만원대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 통해서 반등 나오겠지만 11만원대 저항 또 받고 또 내려가서 이제 10만원 깨진다.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조선주들이 또 앞다퉈서 열심히 달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는 1월 말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뭔가 다른 개념이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대미포는 지금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 10만원 정도까지 보면서 조금 더 버텨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조금 힘든 상황이죠. 한 30% 정도 까인 상태에서 만약에 10만원도 내린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에서는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여기서 반등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평선 정배열 전환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포지션에서 매도는 10만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선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네, 아닌 거 아닌가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현재 10만원대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선 가장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지금 현명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HJ 중공업이죠. 네, 요 놈도 지금 위험합니다. 중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얘도 후판 비율이 높아요. 거의 5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0에서 50% 정도라면은 문제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온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움직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래쪽 이격은 벌려놨어. 그런데 지금 여기 1월달 같은 경우는 61선과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6,5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선이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장중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6,300원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여유를 잡아가지고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지지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만약에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미포조선처럼 이 데드크로스가 와장창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전부 다 되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있는 지지선이 없어요. 중간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요 정도. 재수 없으면 3,500원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 61선 이 지지선 지금 정말 가격을 많이 친다면 5,600원, 5,7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가격대에 지켜지지 못하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악재 요인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뭐 조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외국인들 차익 매도도 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좋아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말씀드렸죠. 5,600원, 700원, 저 61선과의 데드크로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저기 깨지고 내려가면 옆으로 눕든 아니면 아래로 빠지든 어쨌든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7,700원, 막 7,500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어쨌든 뭐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지선 똑같이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는 지금 보유가 맞거든요.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불안정한 보유겠죠.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느낌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만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게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걱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이 걱정이란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지지선 위쪽에 있잖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비한 종목 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부터 뭐 걱정하시고 그냥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다. 급락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선업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데 중형 조선주들은 이 후판에 대한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제법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선업이 요즘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을 계속적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들 보시기 바라고요. 차익 실현과 함께 악재성 요인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일단 경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저가 매수 기회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느긋하게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